바쁜 하루아침 분야별 전문가가 최근 소식을 대신 업데이트해드립니다. 굿모닝 데일리 뉴스. 자, 화요일은 경제 소식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장님 오늘 첫 소식으로 그 미국의 관세 얘기 한번 해볼 텐데 그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그 10% 관세 인상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또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타겟은 결국 중국일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1위국입니다. 거의 430조 원 이상을 미국으로부터 무역으로서 이득을 취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대로 3월 4일부터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 전 2월 4일에도 중국산에 대해서 보편적 관세 10% 매겼으니까 10 합쳐서 20%고요. 네. 이게 다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대중국 관세가 있었습니다. 업종별로 15에서 30%, 여기에 추가 20% 보편 관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품목별로 보게 되면 누적으로 35%에서 많게는 50%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건데요. 예. 돌이켜보면 트럼프는 캠페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중국의 최대 60%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관세율을 높이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건데 타이밍이 묘합니다. 예. 3월 4일 오늘이 어떤 날이냐. 중국은 최대 정치 행사인 중국 양회 기간에 맞춰서 추가 관세를 때린 겁니다. 이 중국의 양회는 이제 한 해 동안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성장률과 같은 이 중요한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죠. 이는 뭐냐? 지금 뭐 이렇게 시점 이렇게 맞춘 이유는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고려해서 정책 결정해라. 예. 라는 이제 이 유도하려는 이제 압박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뭐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중국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예.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고집스럽게 행동한다면 중국도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미국이 중국산에 대해서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자 당시 중국은 미국산 뭐 석탄 에너지에 10에서 15% 관세 부과했고요. 구글과 같은 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단독점 조사를 또 탱스턴과 같은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해 수출 제한하는 조치를 했는데 예. 이번에 또 마약류, 펜타닐 문제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식품을 대상으로 해서 관세, 비관세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 것임을 전 품목으로 확산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예. 그 소장님 원래 그 당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막 부과한다고 막 얘기를 했을 때 그 어떤 관세를 지렛대로 뭔가 다른 거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 대한 거 보면 관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완전히. 그렇죠.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 관세를 세게 때리고 즉각적인 시행보다는 유예 기간을 주어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공장 설립하고 투자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관세는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해왔는데 뭐 다른 나라들 동맹국들은 뭐 미국 트럼프의 의도에 순응해서 일본처럼 뭐 1조 달러 투자하겠다라는 투자 보따리를 내놨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투자 보따리를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중국 관세 얘기도 뜨겁지만 캐나다, 멕시코 얘기도 뜨겁습니다. 캐나다, 멕시코도 확정이 된 거죠? 맞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에도 한 달 유예됐던 관세 조치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시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못을 박은 겁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 한 달 정도 유예를 줘서 이제 했던 이유가 뭐였느냐? 당시에 이제 이 이민자 문제, 불법 이민자 문제와 마약류, 마약류를 이제 걸고 넘어졌는데 사실은 이에 대해서는 이제 이 성의 표시를 했어요. 특히나 국경 수비대를 파견하고 불법 단속 이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은 뭐냐?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지만 이제 마약류,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치하지 않았다. 마약류는 국경 막는다고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명분이고 속내는 뭐냐? 현재 캐나다, 멕시코가 미국과 무역을 통해서 무역 흑자 2위, 8위, 9위 업체입니다. 예. 그러니 앞으로는 미국에다가 투자하고 제조업 공장 좀 옮기고 이제 투자하라라는 의미인데 이게 지금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이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투자 보따리를 꺼내지 않으니 예고대로 이제 4일부터 예. 이제 이 관세를 부과하고 협상의 여지는 없다라면서 강경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근데 이 캐나다, 멕시코 이거 역시도 이제 중국 견제용인 거죠. 이게 중국이 이 둘 나라를 우회적으로 해서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이제 이 앞서 제가 이제 이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대미 무역 흑자 상위 10손가락 안에 든다라고 했으니까 예. 앞으로 세계 최대 시장 미국과 교역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제 이 멕시코에 있던 공장 이제 미국으로 이전하고 팀 투자 확대하라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대중국 때리기에 동참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멕시코 정부가 어떤 제안까지 했느냐? 중국에 우리도 추가 관세 부과할 테니 우리 관세 조금 없애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동맹국들과 함께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 정책을 좀 조율하겠다라는 건데 멕시코는 그런 이제 의사를 내비쳤지만 캐나다가 아직까지는 동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다자간 무역 질서를 감안해서 이 대중국 공세를 강화할 텐데 아마 이제 동맹국들의 관세 부과를 명분으로 해서 아마 같이 하자. 어쨌든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중국 때리기에 동참하라라는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뭐 주가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국채 금리도 급락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도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얘기도 해봐야 될 텐데요. 이런 상황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고위 당국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들 오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최초죠. 우리 다소 늦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상무장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장 그리고 미 무역대표부 대표까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한테 이제 해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품목별로 뭐 반도체, 철강, 뭐 의약품부터 시작을 해서 상호 관세에 대한 면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미 통상과 에너지 협력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한테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 분야가 있습니다. 조선과 에너지 협력.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제안하면서 긍정적 이제 반응을 좀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줄 건 줘야 됩니다. 무역 수지 흑자 우리도 한 8위 정도 되는데 60조 원 이상 미국으로부터 이제 이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산 에너지 이 수입을 더 늘리겠다. 그러면서 무역 수지 균형을 추구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본이 어떤 협상의 어떤 롤 모델인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냐? 결국적으로는 대미 투자 확대입니다. 과연 이게 이제 트럼프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느냐? 그리고 기업들이 얼마나 우리 반도체, 철강 그리고 이 자동차 업체들이 과연 기존에 바이든 행정부 때 약속했던 것 이외에 트럼프의 치적이 될 만한 추가적인 투자를 얼마나 더 늘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예. 아니 이 안덕근 장관이 이제 방미를 하고 뭐 이런저런 거 뭐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미국 측에서 땡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조선 분야의 경우에는 한국 조선 업체들한테 트럼프가 가장 먼저 SOS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국의 군함, 탱커선, 제빙선 패키지로 대령 주만 하면 우리가 미국 거 먼저 우선 제작해서 납품하겠다라고 제작하니까 미국 측이 말씀하신 것처럼 땡큐, 고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베리베리 땡큐, 뭐 소 땡큐 이면 더 좋았을 텐데 형용사가 없었네. 예. 그러게 말이에요. 부사가. 예. 어쨌든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오간 얘기가 아니라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예, 다음 소식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번에 좀 비트코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요. 최근 뭐 급락세를 보였다고는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또 급반등을 보였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비트코인 가격 천당과 지옥으로 오가고 맞아요. 있는데요. 음.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 10만 9천 달러, 1억 6,300만 원 찍었는데 지난 28일 8만 달러 무너졌습니다. 석 달 만에 최저치였죠. 당시에 이제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인한 이 불확실성, 그리고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북한의 이제 소행으로 얘기되는 이 해킹이 좀 있었고요. 여기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로 하루에 조 단위씩 자금이 유출됐는데, 근데 트럼프가 SNS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 5개 코인을 꼬집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이 5개 가상자산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한 행정명령을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5개 종목이 적게는 10%, 많게는 50% 넘게 뛴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룻밤 사이에 또 내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9만 2천 달러까지 올랐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8만 6천 달러 내외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예정대로 25% 관세 오늘부터 부과하겠다라고 못을 박으니까 또 내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관세 부과 때문에 또 이게 내리게 되는 거예요. 불확실성 때문에. 진짜 천당 지옥이라는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자, 오늘 또 다양한 경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궁금했던 부분들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